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에 떠나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땅, 바로 개풍군 광덕면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발길은 닿지 않지만 그곳에 깃든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지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과연 우리는 오직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 그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의 여행을 안내해줄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지도를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민담과 전설이 살아 숨쉬는 땅, 광덕면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황강천이라는 강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예사롭지 않죠?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극적인 탄생 비화를 간직한 곳인데요.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산 기슭에 멀리서 봐도 와, 저기 집이야 산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돈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성격은 아주 포악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노인이 살고 있었죠. 바로 이 노인의 탐욕이 곧 상상도 못할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스님이 시주를 청하러 이 집에 들렀는데 이 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중놈한테 쇠똥이나 퍼줘라. 세상에,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 노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색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지혜로운 주지 스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님은 이 노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할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직접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어르신, 댁 뒷산의 지형이 마치 용의 허리와 같은 형상인데 그 혀를 딱 끊어주면 자손이 대대로 본창할 겁니다. 하고 운명적인 제안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욕심의 눈이 먼 노인은 그 말을 덥석 믿고 다음날 바로 인부들을 시켜서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산을 파낸 자리에서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더니 순식간에 노인의 집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강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황강천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누를 황자를 써서요. 지금도 강물이 누런 빛을 띈다고 하니 이 전설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이처럼 전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도한 욕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강을 떠나서 바닷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정의 두 번째 목적지는 바로 당두포라는 곳입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컸던 포구였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시간을 한 120년 전쯤으로 돌려보죠. 그때 이 당두포에는 무려 8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아주 번화하고 활기 넘치는 포구였다고 해요. 북적이는 사람들과 배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 전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당시 포구에는 여각이라는 게 세 군데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숙소랑 식당, 술집이 합쳐진 그런 복합 공간 같은 거였죠.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정보도 나누고 그야말로 활기가 넘치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려지시나요? 이 당두포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일부이자 신앙의 대상이었던 아주 신비로운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만 불어도 흔들리는 바위를 보면서 아,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히겠구나 점을 치기도 하고 마당처럼 평평한 바위 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바다의 신에게 안전을 빌었죠.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던 옛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왜 당머리가 됐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산기슭에 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배를 타기 전에 꼭 그 앞에서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당집 앞, 즉 당머리가 된 겁니다. 이름 속에 그들의 삶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전설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가볼 시간입니다. 아주 깊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곳, 바로 경천사라는 절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절터에는 정말 신기한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서로 다른 마을을 연결했다는 신비한 우물 이야기, 50명을 품을 만큼 거대했던 느티나무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향기를 내뿜는 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씩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이 우물이에요.
여기에 씨를 매단 돌을 쑥 넣으면요. 아주 멀리 떨어진 남다지골이라는 다른 마을에서 그 돌이 평 하고 나타났다는 전설입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하지만 바로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이 장소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려 400년이나 된 느티나무입니다. 그 그늘이 어찌나 넓었는지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거대한 쉼터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치명석이라는 돌입니다. 이 돌은 물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고 아주 귀한 향료인 침향과 비슷한 향을 은은하게 풍겼다고 해요. 얼마나 특별했으면 조선시대 학자의 책인 양화록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보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환강천에서 시작해서 당도포를 거쳐 경천사 턱까지 긴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 같아요. 비록 지금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땅일지라도 그곳에 얽힌 이야기와 기억들은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와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생하게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장소의 이야기가 있나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그 장소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하고 보이지 않는 다리일지도 모릅니다.